옛날에 우리나라는 중요한 도시들의 이름 뒤에 주자 돌림을 사용해 불렀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의 경우 경주와 상주, 전라도의 경우 전주와 나주, 또 충청도의 경우 충주와 청주, 강원도의 경우 강릉과 원주의 이름에서 그 앞글자를 따와 불렀고, 북한 지역의 경우도 예를 들면 평안도의 경우 평양과 안주, 황해도의 경우 황주와 해주의 이름에서 각각 그 이름을 따와 불렀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지명들은 다들 그 흥미로운 유래가 있는데, 이 종로의 경우 조선시대 한양의 동서남북을 지키고 있던 그 도성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알려주던 아주 커다란 종이 달려있던, 그러니까 지금 교보문고 빌딩 옆 그 보신각에 달려있는 종으로 매년 12월 31일 수십만 명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총 33번 치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벌어지는 그 종이 있는 곳이라는 뜻인 종로에서 그 이름이 유래된 곳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수도의 중심지 중 최고의 중심지였던 곳이 바로 종로입니다. 이게 1903년 종로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크고 시원하게 뻗은 종로도 멋지지만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 그 풍경이 한눈에 담기는 모습도 생소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제 강점기 시절의 종로 모습입니다. 여전히 수도의 그 메인 스트리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변에 조금씩 닫힌 건물들이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날 종로의 모습입니다. 빽빽히 모여있는 엄청나게 높은 건물들과 그 사이로 흐르는 청계천, 그리고 그 뒤로 지금부터 살펴볼 어쩌면 우리 서울에서 가장 낭만있고 멋스러운 아직 남아있는 빈티지 한국의 모습이 다채롭게 펼쳐지는 곳이 바로 이 종로입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이거 지난번 국립박물관에 가서 방가 사유상 소개할 때 한번 해봤던 것처럼 그곳에 직접 가서 찍은 사진과 영상들로 꾸며봤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종로 주변은 아주 어릴 때 빼고는 이후 가본 적이 없어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곳인데, 최근 해외에서 우리 종로 3가가 전세계 모든 동네 중 가장 쿨한 동네, 무려 전체 3위에 올랐다는 기사를 읽고는 도대체 종로는 어떤 곳이기에 그런 것인지 너무 궁금해져서 마치 먼 해외여행을 가듯 달력에다 날을 잡고 또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며 준비한 후 가슴 한가득 설렘을 안고 찾아가 보았습니다. 일단 그 기사 이야기를 조금 더 짧게 해보자면, 영국에 있는 타임아웃이라는 여행 전문 언론사로 거기서 전세계 모든 유명 동네 중 가장 쿨하고 멋진 곳을 총 49곳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 가운데 우리 종로 3가가 무려 3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을 서울의 심장이자 영혼이라고 묘사하며 최신식 현대 건물들과 종묘, 그리고 궁궐에다 시내를 가로지르는 청계천에 더해 밤이 되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들썩한 정말로 힙한 장소로 변하는, 그렇게 과거와 현재 낭만과 힙이 공존하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최고로 멋진 곳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사람들이 아주 많고 또 멋진 야경이 보이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 갔으면 좋았겠는데, 한편 오랜만에 가는 이 종로 여행을 혼자 느릿느릿 조용하게 다녀오고 싶기도 해서 비교적 차분한 일요일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종로 3가 지하철에서 나오면 이곳에 연륜이 느껴지는 장면을 바로 만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하철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계단을 올라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큰 간판이 바로 이 보청기 간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보청기 간판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거리를 걷는 동안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여 여기가 우리나라 보청기 캐피탈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동네 중 한 곳인 인사동에 먼저 들려봤습니다. 예전에 비해 뭐가 많이 바뀐 듯, 또 그러면서도 여전히 여기가 인사동이라는 것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오래된 상점들이 아주 많았는데, 또 이게 꽤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동에는 한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벌써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스님들의 복장이 참 묘하게 힙하고 멋스러웠고, 특히 저 털모자는 굉장히 탐났었습니다. 이제는 벌써 2025년이니까 당연히 주변 저 멀리에는 커다란 신식 건물들이 그 배경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지만, 그 사이 골목마다는 작은 기와집들과 오래된 전통 찻집과 식당들이 많이 보여 그런 독특한 조화가 특히 이곳을 찾은 외국인들에게는 아주 신선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외국인들이 하도 많아 한국에는 넷플릭스의 그 멋진 배우들 외에도 나 같은 토종 한국 원주민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짧게
함께 인사도 나누었고 또 몇몇은 이렇게 예쁜 포즈로 사진도 찍어주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왔다는 이 국제 커플은 유독 사랑이 꿀떨어졌는데 이른 일요일 아침 인사동 거리를 걷고 있던 이 외국인들은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특히 이 친구들은 브라질에서 온 아주 잘생기고 유쾌한 어린 친구들인데 제가 사진을 잘 찍지 못해 초점이 나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이름도 너무도 유명한 탑골 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사동에서 종묘로 가는 딱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거점인데 사실 태어나서 한 번도 이 탑골 공원이라는 곳은 와본 적이 없습니다. 늘 TV나 인터넷에서 보면 어찌 보면 약간 희화화되어 놀림당하고 또 좋지 않은 이미지도 꽤 있어 막 개토처럼 그런 모습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고풍스러우며 편안한 공원이었습니다. 이게 공원 입구입니다. 참고로 이 탑골 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입니다. 원래는 이 지역에 탑이 많은 고을에서 그 이름을 따와 탑골이라고 불리게 된 곳인데 여기는 무려 3.1운동이 시작되었다.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곳입니다. 그 이름처럼 공원 안으로 좀 들어가자마자 엄청나게 큰 탑이 한 개 보입니다. 진짜 엄청 큽니다. 그리고 유리 안에 보관되어 있는데 지나가시는 분들께서 잠시 멈추어서 여기서 기도를 하고 가시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 종로의 하이라이트 종묘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여기는 가는 곳곳마다 마치 아까 그 보청기 가게들과 경쟁하듯 이발소가 정말 많았는데 특히 그 가격이 압권이었습니다. 커트가 무려 4,000원. 하지만 그래서 놀라며 그 입구를 보았더니 최근 바뀐 것인지 7,000원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요즘 인플레이션을 체감할 수 있던 모습이긴 한데 아니 커트하는데 무슨 원재료값 상승이 그렇게 많아서였을까 잠시 생각을 하게 만든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참고로 종묘는 엄청 큽니다. 서울 도심 안에 있는 가장 큰 유적 또는 공원 중 한 곳입니다. 잘 정리된 넓고 긴 그 입구 회랑을 따라 정문으로 올라가서 티켓을 끊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종묘도 태어나서 처음 와본 곳인데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들어갈 때부터 마음가짐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 가급적 경건하게 발자국도 조심하며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가족들과 함께 온 분들이 아주 많았고 또 외국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도착한 그 종묘 사직단에 가보니 하필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까지 가서 그 사직단 앞에 있는 그 옛날에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부산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죽이며 여기까지 올라온 후 무례하게도 이 사직단 앞에다가 군대 야영지를 펼치고는 밤을 보냈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그때 하필 여기서 역병이 돌아 여기서 밤을 샜던 일본군이 모조리 죽어버렸다는 좀 신기한 기록이 있는 그곳을 살펴보고 다시 천천히 입구 쪽으로 되돌아 내려오는데 여기 그 긴 길 가운데 보면 돌로 만든 총 3개의 길이 있습니다. 양 옆에 길이 있고 가운데 좁은 길이 하나 또 있는데 그 가운데 길은 신이 다니는 길이라고 해서 절대로 밟거나 넘어가면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외국인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가운데 길로 걷고 있길래 남의 잘못을 지적하며 아는 척할 좋은 기회가 생겨 기뻐하며 그 사람에게 다가가 손짓 발짓으로 그리고 매우 사실적인 얼굴 표정으로 설명을 해주었더니 그 외국인은 깜짝 놀라며 바로 옆으로 비켜 내려왔는데 바로 이 아리따운 남미 아가씨였습니다. 멋진 한국에 와서 그것도 조용한 종묘까지 와서는 거기서 무려 저를 만난 것이 한편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종묘를 나오며 그 종로대로 반대편에 있는 곳이 바로 그 추억의 세운상가입니다. 그 어린 소년이 용돈 모아 어렵게 가져온 소중한 돈을 받고는 이거 정말 끝내주는 거라고 하더니 집에 와서 설레는 마음에 이거 언제 나오나 무려 2시간 동안 녹화된 전원일기만 보다가 울게 만들었던 그 비디오 테이프를 웃으며 쥐어 보내주었던 남자. 그때 그 동심을 파괴한 건지 보호한 건지 헷갈리는 그 세운상가 아저씨는 지금 잘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묘는 경복궁처럼 긴 돌담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그 돌담을 따라 걷다 보면 그 영국 여행 잡지 타임아웃에서 극찬을 했던 최고로 힙한 동네인 바로 서술락길이 나옵니다. 살짝 옛날 좋았던 시절 그 초창기 삼청동 느낌이 나는 곳으로 오른쪽에 종묘 돌담을 마주보며 형성된 요즘 젊은 친구들 성지입니다.
그 기분 좋은 길을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 이번엔 익선동이 나옵니다. 그 서술락길처럼 요즘 인기가 엄청나게 많은 곳으로 우리 한옥의 대들보와 석가래, 그리고 멋들어진 기와 지붕 아래로 파스타집과 타코집 등 맛있는 음식점들이 넘치는 아주 멋진 곳인데, 조금 이른 일요일 오전이었는데도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 여기 서술락길과 익선동은 특히 밤에 오면 분위기가 진짜 끝내준다고 합니다. 연인분들은 나중에 한번 이쪽으로 데이트 코스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선동에서 길고 깨끗한 도로를 따라 걸어 올라가 다시 종로 3가역 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저 멀리 그 배경에 북한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멋진 궁궐 창덕궁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가보려 했는데 하필 창덕궁도 지금 공사 중이었습니다. 인사동부터 종로길, 그리고 종묘 주변 서술락길과 익선동을 걷다 보니 이게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빡세게 걸어본 것임에도 정말 힘들고 지루한지 하나도 모를 정도로 주변에 볼거리가 너무 많아 내내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예전에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어째서 그 잘 나가던 가로수길과 강남대로가 언젠가부터 재미없어지고 지루해졌는지를 건축가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걸 아주 단순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그건 바로 거리의 리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바로 상점들, 그러니까 그 상점들이 마치 악보 위의 음표들처럼 이런 재미난 가게 저런 신기한 가게가 들쑥날쑥 몇 발자국마다 거리를 따라 쭉 있게 되면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의 마음도 계속 흥미가 돋아 그저 그 길을 걷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겁고 작은 여행이 되었던 것인데, 이게 지역이 인기가 올라가고 땅값이 높아지며 큰 기업들이 땅과 건물을 사서 거기 다 싹 밀어버리고 아주 크고 지루한 거대한 빌딩과 매장들로 채우게 되면서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때문에 거리가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 그래서 사람들도 찾지 않게 되었다는 뭐 대충 그런 글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여기 종로 3가 주변은 아직도 그 90년대 말 한국처럼 거리에 리듬이 살아있고 볼거리가 많으며 무엇보다 한국 특유 도심의 그 낭만이 넘치는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아직 그 밤의 멋진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어째서 그 영국 언론에서 이곳을 세계에서 3번째로 멋진 동네로 꼽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갈 정도로 좋은 여행지였습니다. 다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지하철 타고 종로 3가역에 내려 그 주변에 넘치도록 많은 멋진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낭만적인 데이트 코스들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